한국어와 영어 어순의 차이를 모르면 영어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준비했던 영문법 1편 어순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는데요. 오늘은 왜 우리의 영어가 베이비톡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그렇게 길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 긴 문장에 대한 해석 실력 또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 어순의 차이 그 두 번째 편입니다. 1편 영상 내용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 걸로 만들어 가주세요. 먼저 오늘 우리가 챙겨갈 표현들은 이것들입니다. 딱 봤을 때는 별로 특별해 보이는 게 없지만요. 우리가 이 표현들을 영어로 바꿀 때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어순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긴 문장도 정확하게 읽고 들을 수 있는 능력, 말 또는 글을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건 바로 후치수식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이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후치수식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치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영어의 팔품사에 속하는 애인데요. On the table, in the cafe, for 3 years. 여기서의 on, in, for 얘네들이 전치사예요. 각각의 전치사는 뒤에 있는 table, cafe, 3 years를 앞에서 뒤로 꾸며주기 때문에 앞전, 둘치를 써서 뭐뭐의 앞에 두다 라는 뜻으로 전치사라는 말이 생겨난 건데요. 그럼 후치수식에서의 후치라는 뜻이 뭘까요? 뭐뭐의 뒤에 둔다 라는 말이겠죠. 뒤에서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꾸며준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꾸며준다 라는 말은요, 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준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표현들을 하나씩 영어 어순대로 배열을 해보면서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어로 보여드리면 영어 어순으로 먼저 배열을 해주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꼭 먼저 한번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표현은 카페 안에 사람들,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국어 표현은 영어 어순으로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라는 대상을 먼저 뱉고 나서 그 사람들을 뒤에서 꾸며준다. 즉, 카페 안에 있는 카페 안을 사람들 뒤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people in the cafe 이렇게 되는 거죠. 카페 안의라는 이 표현이요, 사람들 뒤로 가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은 읽기 쉬운 책입니다. 이 표현을 그냥 readable book 이라고 해서 readable 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그 뒤에 명사인 책을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온 거죠. 보통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형용사 뒤에 어떤 내용이 조금 더 덧붙여지면요, 형용사가 명사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바로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 거예요. 볼게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쉬운 책이죠. 뭐 하기에? 읽기에. 책은 a book, 쉬운, easy. 근데 뭐 하기에? 읽기에. 그래서 뒤에 to read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a book, easy to read 라고 하면은 읽기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쉬운 이라는 이 단어가 책 뒤에 가서 앞에 있는 책을 뒤에서 꾸며주는 케이스인 거죠. 세 번째 표현도 좀 가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한국어 어순으로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 이렇게 쓰겠지만 영어는 다르다. 이 표현에서의 하나의 대상이 누구죠? 남자예요. 그럼 남자를 먼저 뱉어주시고 이 남자가 뭘 하고 있대요? 앉아있대요. 어디예요? 의자예요. 이 순서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남자는 a man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뭐 하는 아니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건요, 동사에다가 ing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앉아 있는이니까 sitting을 붙이시면 되겠죠. 어디예요? 의자예요. on chair. 그래서 a man sitting on chair 하면은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 이렇게 해서 sitting on chair가 a man 뒤에 와서 앞에 있는 man이라는 걸 꾸며준다. 이런 게 후치수식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표현 이어서 가볼게요. 네 번째 표현은 영어로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이때의 대상이 뭐라고요? 편지라고요. 그쵸? 편지인데 어떤 편지예요? 영어로 쓰여진 거죠. 그럼 쓰여진이라는 걸 먼저 뱉으시는 거예요. 편지인데 쓰여진 거예요. 뭐로? 영어로. 이 순서로 가주시는 거고, 이때는 이 편지가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거죠. 이런 걸 영어에서는 수동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럴 때는
PP 형태를 쓰는데요. 우리 3단 면허 할 때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 있죠? 그때의 과거 분사 세 번째에 오는 게 PP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딱 써주셔서 편지는 a letter겠죠? letter인데 쓰여진 거니까 written을 쓰시면 되고 왜냐면 write, wrote, written이 되잖아요. 그래서 written 쓰시고 뭐로? 영어로 in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쓰여지니 한국어 어순에서는 편지 앞에 오지만 영어 어순에서는 어떻게 온다? 편지 뒤에 와서 앞에 있는 편지를 꾸며준다. 네 번째 표현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한국어 어순에서는 그냥 앞에 먼저 놓여서 뒤에 있는 대상을 꾸며주지만 영어 어순에서는 그 대상이 먼저 앞에 나오고 앞에서 꾸며주는 내용이 뒤에 가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였죠. 이걸 계속 기억하시면서 다음 표현으로 가볼게요. 다섯 번째 표현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의 대상이 뭐예요? 방법인 거예요. 방법인데 뭘 하는 방법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온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인데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뭐를? 환경을. 그래서 무엇을 하는, 무엇을 할, 무엇을 하기 위한 이라는 걸 표현을 쓰실 때는요. to 동사를 이 대상의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방법은요. a way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보호하는 to protect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뭘 보호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 뒤에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A way to protect the environment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방법은 방법인데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현에서는 제가 네 가지의 후치수식 방법을 한꺼번에 묶음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그중 첫 번째 표현 한번 가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대상은 누구예요? 여잔데요. 이 여자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먼저 뱉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건데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야. 근데 사랑한대. 누구를? 나를이에요. 우리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한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한 여자가 사랑한다. 나를 이라고 하면요. A woman loves me.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여자라고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요. 딱 하나만 집어넣어주세요. A woman 뒤에 who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who를 어떨 때 쓰냐면요. 앞에 있는 대상이 사람일 때 who라는 걸 딱 써주셔서 동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대상을 쓰고 who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동사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the woman 여잔데요. 나를 사랑하는 여자래요. 그러면 who loves me가 되겠죠. 여잔데 사랑하는 여자야. 누구를요? 나를. 그래서 the woman who loves me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도 이어서 가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해볼게요. 좀 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여자였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 거예요. 일단 대상은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먼저 써주시고 내가 사랑하는을 그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the woman 해볼게요. 여자. the woman인데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요. 그냥 I love를 이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The woman I love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자가 사람이죠. 이럴 때는요. 이 사이에다가 whom이라는 걸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상이 나오고 whom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면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상 나오고 whom 주어 동사가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제 최애 음식은 닭발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애 음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닭발 이거를요 그냥 my favorite food, chicken feet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우리 이런 거 좀 해볼게요. 닭발은 내 최애 음식이야 라는 문장으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Chicken feet is my favorite food 이게 되는 거겠죠. 닭발은 내 최애 음식이야. 근데 여기서 내 최애 음식인 닭발이라고 말을 하고 싶으시면요. 이 사이에다가 which라는 것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한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거는 a woman loves me였지만 나를 사랑하는 여자라고 할 때 그 사이에 뭐만 집어넣는다? who라는 것만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왜 which를 집어넣냐면
닭발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라는 거를 쏙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chicken feet is my favorite food인데요. 이 사이에 뭐만 쏙 집어넣는다. which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내 최애 음식인 닭발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나요? 다음 표현은 내가 찾고 있는 책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때도 대상은 뭐예요? 책이죠. 책을 먼저 뱉어 주시고요. 이 책이 어떤 책이야? 내가 찾고 있는이니까 그 뒤에 내가 찾고 있는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은 the book이겠죠.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I'm looking for 이걸 쓰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 I am looking for 그래서 I'm looking for 이렇게 써주셔서 the book I'm looking for 이렇게 쓰면 내가 찾고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책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이 사이에다가 which라는 거를 쏙 집어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면 어떤 대상이 나오고 이 대상이 사람이 아닐 때 which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이 대상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때 대상 which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번에서 이런 표현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조금 복잡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일 때는 뭐 who를 써야 되고 사람이 아닐 때는 뭐 which라는 이 단어를 써야 되고 이때 우리를 도와줄 해결사가 등장을 합니다. 앞이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who랑 which 자리에 이 단어만 쓰면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 단어는 that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표현을 the woman that loves me. 두 번째 표현을 the woman that I love. 세 번째 표현은 chicken feet that is my favorite food. 네 번째 the book that I'm looking for.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후치 수식은요. 대상을 먼저 쓰시고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쓰셔서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대상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예시는요. 제가 아까 6번에서 다뤘던 그 두 가지 표현을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the woman whom I love 이거였었잖아요. 이때 그냥 여러분 whom을 빼주셔도 돼요. 그냥 the woman I love. whom을 쓴 이유는요. 앞에 있는 게 사람이야 라고 그냥 말을 해준 거기 때문에 whom을 없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he woman I love, 내가 사랑하는 여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아까 내가 찾고 있는 책이라는 거는 the book which I'm looking for 이렇게 썼었죠. 이때도 which를 그냥 빼셔도 돼요. 그냥 the book I'm looking for. which라는 걸 넣은 이유는 앞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the book I'm looking for 이렇게 쓰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후치 수식 방법은요. 여섯 번째에서 조금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이 나오고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대상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일곱 번째 후치 수식 방법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감만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건지 그냥 오늘 예시 하나만 좀 가져가 볼게요. 생일이 오늘인 사람들이라는 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대상이 누구였죠?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을 먼저 딱 뵙는데 생일이 오늘인이라고 할 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생일이 오늘인 거죠. 그 사람들의 라는 말을 뒤에 이어주고 싶을 때는요. whose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플러스 그 사람들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일이 오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을 때는요. people 뱉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뭐뭐의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whose라는 단어를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야. 근데 whose를 그 사람들이 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birthday, 생일이 is today, 오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국어 어순으로 하면은 생일이 오늘인 사람들인데 영어 어순으로 조금 자세히 좀 펼쳐보면 사람들이야. 근데 생일이 오늘인 사람들인데 더 자세히 가면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생일이 오늘인 거잖아요. 그래서 people 뱉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whose 생일 birthday 오늘이다. is today 이렇게 하시면 생일이 오늘인 사람들 이렇게 조금 줄여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의 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을 때는 whose를 쓰시면 된다. 얘는 조금 고급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가져가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영어 해석 연습할 때 가끔씩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씩 챙겨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후치 수식 방법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어떤 대상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 대상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뒤에 when 주어 동사를 쓰시고요. 이 대상이 이유를 나타낼 때는요. why 주어 동사를 쓰시고요.
이 대상이 장소를 나타낼 때는 where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where부터 가볼게요. 내가 널 처음 봤던 장소라는 거는 일단 대상이 뭐예요?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내가 널 처음 봤던이에요. 그럼 영어 어순대로 배열을 해보면 장소 먼저 적으시고요. 내가 처음 봤던 누구를? 너를. 이 순서로 가셔야겠죠. 항상 주어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장소는 the place라고 읽는 거고요. the place라는 건 장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뭘 적으시면 된다? where를 적으시면 된다. 그래서 the place where 내가 처음 봤던 I first met 누구를? 너를. you 이렇게 적으시면 내가 처음 너를 봤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The place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where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표현 이어서 가볼게요. 내가 행복했었던 시간, 내가 행복했었던 때라는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럼 때, 그 시간을 먼저 뱉어주시고 내가 행복했었던을 이어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the time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를 쓰는지 덜을 쓰는지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the time이라고 먼저 뱉어주시고요. 근데 이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 뭘 붙인다? when을 그냥 붙여주셔도 된다. The time when 내가 행복했었던, 내가 행복했었다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내가 I고요. 행복하는 happy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저번에 웃긴을 웃기다라고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비동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happy의 앞에 비동사가 와야지만 행복하다가 되는 거고요. 과거죠. 행복했었다 하기 때문에 I에 해당하는 비동사인데 과거는 뭘로 쓰죠? I was happ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the time인데 when I was happy라고 하면 내가 행복했었던 시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널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라는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뭐예요? 10가지 이유겠죠. 10가지 이유를 먼저 뱉어주시고 그 뒤에 내가 널 사랑하는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의 어순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0가지 이유, 내가 사랑하는 널 이 순서로 적으셔야죠. 왜?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뱉어보면 10가지 이유는 10 reasons이고요. 내가 널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너는 I love you겠죠. 근데 앞에 있는 대상이 reason이기 때문에 뒤에 뭘 써주셔라? why를 붙여주셔라. 그래서 10 reasons why I love you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인 거예요. why가 들어간 이유는 앞에 있는 대상이 이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후치수식 방법을 정리해 보면요.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시간이면 when 주어 동사 해서 주어가 동사하던 시간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장소이면 대상 where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던 그 장소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유를 말해주고 싶을 때는 대상 why 주어 동사를 써서 주어가 동사하는 그 이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한국어 문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뒤에 와서 앞에 있는 대상을 꾸며준다. 바로 이게 후치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종류로 크게 9가지 후치수식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을 전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흡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번에 이 모든 내용을 가져가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제가 앞으로 짧은 문장 위주로 해석 연습 영상을 좀 가져올 거예요. 그때 이런 후치수식이 중간중간 좀 다양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복습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후치수식에 대한 개념 없이는요. 여러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룬 내용이 좀 양은 많아도요. 정말 여러분의 해석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반복해서 봐주시면서 후치수식에 대한 감을 좀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후치수식을 적용해서 한번 해석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해석이 됐을 때 그 뿌듯함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반복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영어 공부의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어 어순을요. 저번 1편 영상 주어, 동사, 동사 뒷구조 이 핵심 키워드와 오늘 2편 영상에서의
후치수식 9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2가지 틀을 중심으로요, 영문법 기초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문법 용어는 절대 메인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인 영어로 의사소통하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문법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즉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계셨던 분들, 혹은 문법 용어 때문에 영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좀 느끼시고 계신 분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자신 있으니까요. 영어 공부로 많이 지치셨어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저와 같이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퀄리티의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기분 좋게 또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나같이